네, 반갑습니다. 정의작업실입니다. 자, 오늘 70회 3일차 영상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안 되거나 막혔던 부분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짜셨던 거하고 제가 자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연습 꼭 해보세요. 자, 타임 차트는 작성하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저는 연습이라고 만들게요. 자, 습관적으로 Alt 1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변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쭉 누르시고 pb 언더바 a, pb 언더바 b, pb 언더바 c, ss 언더바 a, ss 언더바 b, ss 언더바 c, pl 언더바 a, pl 언더바 b, pl 언더바 c, pl 언더바 d, pl 언더바 e. 자, 디바이스 번호는 P0, P1, P2, P3, P4, P5, P20, P21, P22, P23, P24. 자, 그리고 IO 파라미터에 넘어가서 모듈을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뉴 프로그램 다시 오시고 Alt 1 눌러서 창 꺼줄게요. 자, 첫 번째 타임 차트부터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 1. 자, SSA가 켜져 있고 SSB는 꺼져 있어야 되죠. F3에 SS 언더바 A, F4에 SS 언더바 B. 자, 그리고 뭐 타임 차트 첫 번째 건 굉장히 간단해요. PBA를 누르게 되면 램프 A부터 램프 E까지 순차적으로 전멸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쭉 반복하다가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반복하던 동작들이 모두 다 끝납니다. 그리고 PBA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동작 중에는 PBB 버튼을 눌러도 별도의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작이 모두 다 끝났다면 PBB를 누르게 되면 이제 램프 E부터 램프 A까지 역순으로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멸, 전멸, 전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BB 버튼을 통해서 동작을 하고 있다면 중간에 PBA를 눌러도 PBA 동작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무한 반복하다가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끊기죠. 자, 일단 푸시 버튼이 타이머로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유지를 걸도록 할게요. Shift F1 해서 PB 언더바 A, F9 M1으로 자기유지 받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M1. 자, 여기서 다시 M1 받아가지고 F10 TON T1에 몇 초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10초 정도 잡을게요. 컨트롤 6 쭉 누르시고 조건 설정하겠습니다. F10 이후 갔다 누가 T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1초까지. 왜냐면 이 한 칸이 지금 1초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0에서부터 1초 나오는 구간은 PLA죠. F9 PL 언더바 A. 자, 여기서 F10 이후 갔다 누가 T1이 1초에서부터 F10 이전 T1이 2초까지 F9 PL 언더바 B가 될 겁니다. 이 정도 타임 차트는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별도 설명 없이 제가 쭉 작성할게요. F10에 이후 갔다 누가 T1이 2초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3초까지 F9 PL 언더바 C 언더바 C F10 이후 갔다 누가 T1이 3초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4초까지 F9 PL 언더바 D. 자, F10 이후 갔다 누가 T1이 4초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5초까지 F9 PL 언더바 E 이렇게 되죠. 자,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컨트롤 D 눌러서 싹 다 줄을 삭제 다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PBA를 눌러서 나오는 동작이 되겠죠. 이게 무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4의 T1의 B접점, 자기 B접점을 걸어주면 이게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5초까지 쓸 거니까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제가 칸을 두 칸만 내리고요. 여기에다가 F6 해서 여기에다가 PBB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F2. 이번에는 PBB가 네거티브 신호로 받습니다. 네거티브. PB 언더바 B, F9 M2로 자기유지 받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M2. 자, 이 밑에다가 F3에 M2 받아서 F10 TON T2에 마찬가지로 5초일 거기 때문에 제가 50 설정할게요. F6 쭉 누르시고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까지 복사 좀 할게요. 이렇게. 자, 이게 T2가 되고 T2가 되고 다 T2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T2를
이 수정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때 출력이 안 나올 텐데, 그런 안 나오는 부분을 빨리 찾으시면 다행인데 이유를 모르실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것 같으면 수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PBB 버튼을 눌러서 M2가 살고 M2 자기유지 받고 M2 신호를 여기서 다시 받았을 때 이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0에서부터 1초 사이, 그러니까 PB2를 눌렀다 뗄 때 0에서부터 1초 사이가 PLE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L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PLD, 얘는 PLC 그대로고 얘가 PLB, 얘가 PLA, 이렇게 역순으로 바뀔 겁니다. 자, 얘도 무한 반복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F4의 T2의 B접점, 자기 B접점을 걸어줘서 무한 반복하도록 하고요. 이 동작 자체는 여기서 나오고 이 동작 자체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모두 다 끊으려면 PBC 버튼을 누르면 끊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F4에 PB 언더바 C, 그 다음에 여기도 F4에 PB 언더바 C, 이렇게 해서 자기유지를 끊어서 동작들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BA를 눌러서 M1이 산다면 이 동작을 하죠. 이 동작 하고 있는 중간에 PBB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PBA를 눌러서 M1이 산다면 PBB를 눌러서 M2를 살리지 못하도록 만들면 돼요. 이걸 이제 인터럭이라고 부르는데, M1을 여기에다가 F4에 M1 이렇게 해서 B접점을 걸어주시면 얘 눌러서 얘가 동작 중이라면 얘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를 전기를 끊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PBB를 눌러서 M2가 살았다면 여기에 F4에 M2 이렇게 서로 B접점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는 큰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타임 차트 두 번째 갈게요. 타임 차트 2. 타임 차트 2는 해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PBA의 입력은 SSC가 ON이 되어 있는 경우에 동작값이 1씩 상승한답니다. 그러니까 SSC가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BA를 누르면 어떤 값이 1씩 상승한대요. 그리고 PBB는 SSC가 ON인 경우에 동작값이 1씩 하락한답니다. 마찬가지로 SSC를 ON으로 둔 상태에서 PBB를 누르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값이 1씩 하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0, A로 올릴 수 있는 최대값은 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BC의 입력은 SSC가 ON인 경우에는 동작값이 0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PLA의 동작은 동작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점등한답니다. 그러니까 PBA를 눌러서 동작값이 1이 됐다면 PLA가 켜지는 거죠. 2여도 PLA는 켜지고 3이어도 PLA는 켜집니다. 그다음 PBB는 동작값이 2인 경우, C는 3, D는 4, PLE는 5 이상인 경우에 점등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동작 같은 경우는 69회 때도 나왔나요? 68회 때 나왔나? 그 CTUD라고 해서 카운트 업 다운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잘은 안 써요. 잘은 안 쓰기 때문에 자주 안 나왔었는데 근래에는 지금 또 이렇게 CTUD를 써야 되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F4에 SS 언더바 A는 꺼져 있고 F3에 SS 언더바 B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카운트 동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F10 누르시고 CTUD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형식이 CTUD 다음에 C, 그 다음에 U, D, N 이렇게 나와 있죠. C는 그냥 이게 카운트 몇 번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1, 뭐 C11, 뭐 C21 이렇게 부르던 거 있죠. 저는 이걸 C11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은 U라고 돼 있죠. 이제 업 시키는 버튼이 뭔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업 시키는 거는 PB 언더바 A 이렇게 되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D가 있죠. 다운은 어떤 버튼으로 시킬 건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B 언더바 B로 다운 시킬 거고, N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CTU, C1에 1 이런 식으로 줄 때 뒤에 주는 1 번호 있죠. 그겁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일단 1로 잡을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시뮬레이션 바로 한번 해볼게요. Alt TS. 이중 코일 잡혀 있다고 경고가 뜰지는 모르겠는데 경고 떠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타임 차트 두 번째 것만 볼 거니까요. 자, Alt MI. 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볼게요. 자,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켠 상태에서 PBA 눌러볼게요. PBA를 누르게 되면 여기 1이라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PBA의 신호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PBA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업자리죠. 카운터를 올릴 수 있는 업자리인데 카운터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SB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끄고 SSB를 먼저 켤게요. 이제 켰죠. 그리고 PBA를 눌러보겠습니다. PBA를 누르면 PBA 신호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들어왔으니까 카운터가 1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PBA를 빼볼게요. 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2 떼고 다시 누르면 3 떼고 그 다음 PBB를 누르면은 PBB 들어왔다. 그러니까 카운터는 당연히 한 개 떨어졌죠. 빠졌다. 그러면 0이 다시 됩니다. 다시 또 누르게 되면은 PBB 신호 들어와 있다. 카운터 값은 1 또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선행 조건이 있죠. PBA가 SSC가 켜져 있을 때만 카운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행되는 조건 SSC를 붙여볼게요. Alt T2.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F3에 SS_C 이 선행 조건을 하나 더 주고 다시 해볼게요. Alt TS. 자, 이번에는 SSB도 켜고 C도 켠 상태에서 PBA를 눌러볼게요. 눌렀다가 자, 떼고 카운터 올라갔죠? 다시 눌렀다가 떼고 2 올라갔죠? 다시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차트 같이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PBA가 SSC 꺼져 있을 때 한번 눌렀고 당연히 카운터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SSC를 켜고 한번 눌렀어요. 그냥 카운터가 1이 됐으니까 PLA가 여기서부터 점등합니다. 2번 눌렀죠? PLB 3번 눌렀죠? PLC가 점등해야 되는데 요 구간이 SSC가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SSC가 꺼져 있어도 카운터 값은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SSC가 꺼졌을 때 카운터 값이 유지가 안 된다면 이 램프들이 싹 다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SSC를 꺼도 카운터 값은 2나 3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SSC를 꺼볼게요. 끄면 지금 보시다시피 카운터 값이 모두 다 날아갑니다. 이게 원래 CTU나 CTD 같은 경우들을 보면 이제 전기를 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운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CTUD는 안타깝게도 다 리셋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성 자체를 해두시게 되면 중간에 SSC를 끄게 되면은 당연히 카운터 값이 제로로 돌아가 버리는 타임 차트와의 요구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를 한번 우회를 할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우회할 거냐면 제가 얘를 잠깐 자를게요. 잘라서 여기 밑에다가 대충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Shift F1 PB_A 그 다음에 F9 M100 호출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F6 해서 Shift F1 PB_B 이렇게 해서 F9에 M200을 호출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붙이고 얘를 잘라놔서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이제는 M100 여기 PBA 대신에 M100을 부를 겁니다. 여기에는 M200을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해두시면 SSC를 끄더라도 카운터에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카운터 값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SSC를 끊는다고 해서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SSB가 켜져 있고 SSC가 켜져 있을 때만 PBA, PBB를 눌렀을 때 M100 살고 M200 살고 그래서 여기에다 카운터 값을 일씩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면은 타임 차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조금 더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F6 눌러가지고 카운터가 지금 제가 설정 값은 1로 돼 있지만 한 번 더 누르면 2도 되고 3도 되고 해서 계속 커집니다. 근데 카운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제한사항이 최대값이 5라는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5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이 되면 5로 돌리고 6이 되면 5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F10에 크거나 같다 누가 C11번이 6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F10 돌리겠습니다. move 5로 누구를 C11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F6 몇 개 좀 만들게요. 자, 만들어서 F10
크거나 같다. 누가 C11번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굴 켤 거냐면 F9에 PL 언더바 A를 켤 겁니다. 마찬가지로 F10 크거나 같다. 누가 C11번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9에 PL 언더바 B를 켜는 거죠. 자,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할게요. C, D, E. 자, 얘가 C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얘는 4보다,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그때는 얘 PLC, PLD, PLE 이렇게 켜집니다. 자, 생각보다 프로그램은 간단하죠. 얘 조건 자체를 여기를 끊고 여기에다가 F55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잘라서 네, 이런 형태로 붙여야 되겠지만요. 제가 돌릴게요. 자, 원래 있던 형태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PBC 같은 경우는요, SSC가 ON인 경우에 동작값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SS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카운터 값은 0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칸 띄우고요. SSC가 ON인 상태에서니까 여기에다가 Shift F1 해서 PB 언더바 C 이렇게 되면 F10 누구를 돌리겠습니다. move 0으로 갑니다. 누구를 C11번을. 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어차피 0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Shift F4에 C11 이렇게 리셋으로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있던 조건 그대로 move로 잡을게요. 자, 그러고 이제 리셋 잡히는 조건을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타이머 따로 없고 카운터만 유독 하나가 있는데 얘는 전기가 끊기면 전부 0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SSB가 꺼지거나 SSA가 켜지는 상황이 되면 전기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리셋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생략하고 일단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출력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출력 정리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군데 썼죠. 그래서 제가 M11번도 안 썼으니까 M11로 갈게요. M11, 그 다음에 M12, M13, M14, M15, 그 다음에 M25, M24, M23, M22, M21. 자, 조금 내리셔서 여기에다가 F31, M31, M32, M33, M34, 그 다음에 M35. 자, F3에 M11, F3, M21, F3, M31 얘들이 전부 F9 PL 언더바 A로 나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복사 좀 할게요. B, C, D, 마지막으로 E. 자, 얘가 끝자리 2, 끝자리 2, 끝자리 2, 끝자리 3, 끝자리 3, 끝자리 3, 끝자리 4, 끝자리 4, 끝자리 4, 끝자리 5, 끝자리 5, 그 다음에 끝자리 5. 얘가 PLB, PLC, PLD, 얘가 P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뮬레이션 할게요. Alt TS. 자, 화면 바뀌면은 엔터, 다시 바뀌면 엔터, Alt MI. 자, 타임 차트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SSA를 켜고요. SSA 켜고 PBA를 누르면은 바로 A부터 B, C, D, 그 다음에 E, 다시 A, B, C. 이거 무한 반복할 수 있죠. 이때 PBB를 눌러도 PBB에 따른 동작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PBC를 누르게 되면 모두 다 끊기고요. 그 다음 PBB를 누르게 되면은 눌렀다 뗄 때 이제 역순으로 동작하죠. 눌렀다가 뗄 때 동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 반복하고 PBA를 누른다 하더라도 PBA 동작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PB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끊기고요. 다시 누를게요. PBB 눌렀다 뗄 때 이 동작하고 있을 때 SSA를 끄거나 꺼졌죠. 마찬가지로 동작하고 있을 때 이때 SSB를 켜도 다 모두 끊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 차트 두 번째 갈게요. SSB를 켠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PBA를 눌러도
별도의 카운터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분 볼게요. 여기 잘 보십시오. 너무 색깔이 진하니까 보이지가 않네요. 이때 PBA를 눌러도 카운터 값이 올라가지 않죠. 그죠? PBA를 눌러도 M백이 살지 않고 M백이 안 사니까 여기 카운터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SC를 켠 상태에서 PBA를 누를게요.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자, 카운터 값이 1 올라갔죠. 그랬더니 1 이상이 되니까 PLA가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누를게요. 여기서 또 누릅니다. 카운터가 2가 되면서 PLB까지 켜졌죠. 자, 그리고 SSC를 뺄게요. 빼도 카운터 값은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A를 눌러도 카운터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SC를 다시 켠 상태에서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또 누르면 6이 될 텐데 6을 무브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5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5죠. 자, 눌러도 5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 카운터 값이 4, 3 이렇게 되고요. SSC를 끈 상태에서 카운터 B를 눌러도 카운터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없죠. 자, 그리고 SSC가 온 상태, 온 아닐 때 눌러볼게요. PBC를 누르게 되면 0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SSC가 꺼져 있으니까 0으로 안 돌아가죠. SSC를 켠 상태에서 PBC를 누르게 되면 모든 카운터는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리셋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무브를 안 돌리시고. 자, 그리고 SSC 끄고요. 다시 켜볼게요. 켜고 A 한 번 더 E PLC, PLD 이렇게까지 켠 상태에서 제가 SSC 끄고요. SSA를 켜볼게요. 켜면 카운터가 전부 0으로 돌아가면서 리셋이 그냥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C를 켠 상태에서 카운터 값을 다시 임의로 올리고, 이번에는 SSB를 꺼볼게요. 끄게 되면 여기 카운터 값이 끄게 되면 0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동작이 종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회 3일차 영상을 풀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2일차랑 3일차 영상이 좀 시험이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고, 처음 접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일차 영상은 2일차 기출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거의 행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0회 3일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쉬웠는데 SSC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게 요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죠. 이거를 조금 헷갈리셨으면은 조금은 애를 먹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증상을 보시고 평소처럼 그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눈으로 좀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되새긴다 그래야 될까요? 그 바둑에서 보시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한다 그러죠. 이제 복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빨리 찾고 빨리 대응을 만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시뮬레이션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풀고 어떻게 내가 복귀를 하고 눈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아무튼 간에 70회 3일차까지 풀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